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금강산매경 공부해야 됩니다. 참, 금강산매경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여쭤보는 질문이 뭐 하나 쉬운 게 있겠습니까? 많은 지장보살님께서 다섯 번째 물어보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을 하건 결혼을 하건 투자를 하건 뭐를 하건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에 의지하는 거, 판단에 의지해서 결과가 좋은 것을 성숙된 인간으로 보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세계나 거짓짜기로 살다가 보면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일부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플라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동굴 속에 그림자만 보는구나. 우리는 사실의 세계, 사실이라고 우리한테 주입된 것만 볼 수 있지 진실은 볼 수 없구나. 진실을 보려면 두 눈을 떠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도판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도판의 그러니까 진실 세계 얘기를 법담이라고 하죠. 법담. 이 법은 우리가 아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산매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의 법이죠. 진여의 법이죠.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OS 시스템을 이제 금강산맥에서는 법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자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할 수도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알고 싶어 해서 태어난 사람들하고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행히 요즘 제가 뭐 제 주변에 뭐 오늘도 대전 가야 되지만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법담인데 그럼 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진실된 법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계속 이게 그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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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뭐 정반합이라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옹지마라 그러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불균형을 균형으로 계속 맞추는 거죠. 근데 뭐 팔자가 좋은 사람이거나 팔자가 나쁜 사람이거나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이거나 못 사는 사람이거나 계속 자기가 삶에서 마주치는 일은 307호 아줌마나 308호 아줌마나 똑같거든요. 어떤 집 지하실 전세 사는 아줌마나 그 위에 기부인집 아줌마나 서로 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불균형은 똑같아요. 그 불균형은 자기의 거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을 좋다, 어느 것을 나쁘다. 난 저거 싫어. 이제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 나 이제 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제 결혼 싫어. 나 남자 싫어. 나 사기꾼 싫어.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을 계속 만나고 돈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싫다고 한 것을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법계는 네가 싫다고 하는 거는 너의 거울이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오늘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가 얼굴이 좀 울적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잖아요. 좀, 저기, 뽐이 안 난다 그러면 막 뽐을 가꾸잖아요. 그러면 거울도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 거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균형을 하더라도 내가 웃으면은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면 거울도 고마운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저 이거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한지 한 넉 달 됐어요. 처음 두 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넉 달 되니까, 이거 부처님 맛이 맞네? 이런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차변, 대변, 그 다음에 뭐 공덕천녀, 흑암천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측면을 나머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너 두 개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해? 사랑과 미움 중에 네가 사랑을 좋아해? 너는 사랑 때문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를 해야 돼.
사랑과 미움 중에 미움을 싫어해? 너는 미움을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다음 생까지 해야 돼. 그러면 재수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그 표현은 옳지 않죠. 사랑도 넘어서고 미움도 넘어서고. 그거거든요. 그걸 여라고 해요. 한자로 그냥 한마디로 딱 여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시고서 오늘 공부를 해야지. 그 불균형의 그 엉망인 정말 엉망진창인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연꽃이 피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 이게 생각으로도 안 되고 토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불가사의거든요. 그런 여여함의 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법계의 작용이 그런 것임을 알고 불균형을 볼 때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강경과 금강산매경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은 네가 어떻게 보느냐, 일체유심주 뇌에서 조작해서 하는 거니까 저건 불균형이지만 내가 균형으로 맞춰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싫은 거지만 싫은 거, 흉한 거는 피하고 좋은 거, 귀한 거를 취하겠다라는 한쪽에다 더 무게를 두는 순간 나는 그걸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것을 여라고 그래요. 차변, 대변이 아니고 여. 흑암천녀, 공덕천녀가 아니고 여천녀, 흑암여, 공덕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몸으로 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이나 뜻으로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라고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전생에 복을 닦았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생에 복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치는 상 모든 것은 즉계공적. 공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결과 없이 0에서 지금 이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생기는 1, 2, 3, 4, 5, 6, 7, 8, 9는 다 공이에요. 수학은 법계의 살림살이를 수학은 철학이에요. 수학 자체가 철학이에요. 법계의 살림살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나타난 게 수학이에요. 오일러의 등식? 2의 파이하고 i자승 플러스 1 하니까 0이라고? 그게 바로 여여예요. 오일러의 공식이 여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말씀드렸고 그 나사의 그 영화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영어, 수학, 주식, 코인 하는 거는 무량의경에 나오거든요. 무량한 의도로 여러 가지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하고 적한 마음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령 저는 기회생 1959년도 우승택인데 1959년도를 갈고 닦고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고깃덩어리 우승택이 아닌 세계 우승택이 아닌 공의 우승택으로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다를 파라미타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마땅히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지장보살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이렇게 제가 금강산맥을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라 모든 것은 공적한 것이니라. 이거 영화 매트릭스에도 나오고 뭐 인터스텔라에도 나오고 요즘은 저는 아무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다다다다 깨어난다고 봅니다.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 54조에 사겠다는 앨런 머스크 세상은 다 공이고 세상은 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홀로그램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아닌 확률이 99.99%다. 아니 가상현실 확률이 99.9%다. 그런데 이게 공하고 적하고 정멸하다고 하지만 채상용 중에 채도 그렇고 우리는 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법성원형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살 저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소지 비여경 자기가 체험으로 알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세상을 법계의 체라고 해요. 우리는 단지 상만 봐요. 상만 봐요. 그런데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 자기한테 일어나는 작용 이것을 이 마음은 불공이다. 이 마음이 불공임을 알았을 때 이게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진짜는 공인데 묘한 뭐가 있다. 불교에서의 묘는 공이에요. 유는 작용이에요. 형체도 없고 실상도 없지만 작용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 바람도 불고 전자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 키면은 작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풍향계를 다루면 혹은 풀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걸 묘유라고 해요. 공임에도 불구하고 작용이 있다. 채상용 비록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이 있구나. 이 작용을 성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공하고 정멸해서 내가 아는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힘 빼면 파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잘 가는 것처럼 힘 빼면 다 사람 뜨잖아요. 자유형을 하건 배영을 하건 특히 배영은 힘 빼면 딱 떠서 입으로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의 흐름과 자기를 증득할 수 있게 돼. 체험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힘 빼는 게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를 법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아무하고나 얘기가 안 되죠. 이런 얘기 한 15분만 하세요. 15분만 해보세요. 다 자든지 일어나든지 하지. 다 돈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이렇게 감각적인 걸 좋아하지 감각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그걸 법담이라고 하는데 버부 아니 뭐 어디 가면 기도빨이 좋대더라 이런 건 버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버부가 아니에요. 그냥 둘이서 그냥 거래해서 협잡하는 거지. 법정 스님 얘기로 청부 기도하고 청부하는 거지. 법담은 다르죠.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즐거운 일요일 오늘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